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 페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는 모습들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게 반대의 심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며 현재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23%까지 빠지면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쪽의 약세를 이러한 걸 통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어떻게 중간 정도를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 페드의 고강도 긴축 속에 스위스와 영국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긴축 행렬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E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은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는 이제 빅 스텝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아시아 지역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4.4%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착공 허가 건수도 7%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은 확실하게 꺾인 것이 보여진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도 빠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빠지겠구나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6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3.3을 기록했어요. 제조업 경기가 완전히 위축세로 돌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큰 요인을 살펴보자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꺾인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여기엔 한국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7.59달러, 플러스 1.9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뉴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주택담보대출 5.78%, 2008년 이후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하고 있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주택은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시불로 집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모기지인데.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돈 빌려서 집 사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한 모습이 현재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이는 한국 역시도 피크를 찍고 빠지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게 무섭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영끌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뭔 소리냐면, 예전에 2008년, 9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우스푸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대출로 넘어가는 그런 사태들이 보여줬던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이 이슈가 우리나라 경기 자체를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올해 5개월 동안 중국 가스 공급이 6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독일 쪽에 가스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중국 쪽 같이 러시아의 조금 우호적인 국가들에는 이 갖고 있는 자원을 많이 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만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절대 지금 당장 단순하게는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 부분,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원전의 끝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한동안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엄청난 긴축의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원전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 원전 수출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수출을 따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과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는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전시장 인플레 한파, 패널 재고가 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의 원료를 조금 많이 이 생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더라도 OLED는 그래도 LCD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많이 팔린다라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TV 쪽에서 뭐 OLED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감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예, 부품 업체들 이쪽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품 업체들 중에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예, 요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작 전에 먼저 올려드리는데 제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씩 보면 좋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서 엮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1,500명 이상 감염자가 확산이 되면서 야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전염력이 되게 높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코로나 수준까지도 경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WHO의 발언들이 하나씩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동안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 선진국 같은 뭐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그 이외 지역에서 문제가 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진원지고, 그러니까 발생을 했던 데가 유럽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테마는 다음번 이 코로나만큼은 아닐 수 있더라도 과거에 메리스발 정도의 파급력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때보다 지금이 전염성이 더 세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엮여가지고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 반등 요걸로 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핵심은 요게 아니긴 하죠.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가면 좋긴 한데 가장 좋은 건 이거거든요. 안트로피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원래 4월달 얘기하다가 5월달 얘기 나오고 6월달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데이터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데이터가 안 좋아가지고 좀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는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만이라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그 거리가 없다 보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이 약품이 통과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GMP 인증 공장 만들고 나서 한 번 더 증설을 했거든요. 자,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제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 BNC는 절대 지금 위치에서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이 공장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만 생산해서 판매라는 게 아니라요. 원료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장을 통해서 대신 CMO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예상 순이익이 1,000억대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계속 가진 않겠죠. 그래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액수가 작지 않아 한국 BNC의 실적이 확 늘어나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정말 됐을 때 이야기인 거고 안 되면은 공장 물론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한 금액이랑 기대값이 조금 크다 보니까 한 번 더 계단식의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폭락 이후에 뭐 상폐될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될 정도의 폭락까지는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아무래도 현재 가장 조금 이제 밸류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CMO 공장 이런 쪽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격 지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 이제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만약에 저게 통과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부터 쭉쭉 올라가겠죠. 이 역시도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면서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갖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올라가면 그때 한국 BNC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차트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슬그머니 담아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게 확정 아닙니다. 확정 나오고 나서 그때 안심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결되면은 과거처럼 또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현 부근에서 올라간다? 그럼 쌍바닥이 만들어지는데요. 61선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일단 481선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12,500원. 근데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240까지도 이제 생각은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61선이 아래에 있어갖고 그 힘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이건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121선을 그 다음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만큼도 결코 작진 않으니까 이만큼 열려있는 거 잘 노려봐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총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인 수급 충분히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쌍바닥이 이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 그리고 61선까지 돌파했을 때 480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수월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이 힘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240까지는 힘들고 120선까지 우선적으로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 BN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